네, 통변 오늘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해월의 병화예요, 그죠? 자, 해월의 병화는 일단 신강의 신약인지 한번 보자면은 해월의 병화니까 힘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좀 없죠, 그죠?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일단은 좀 힘을 해서 실령을 했다 그러죠, 그죠? 힘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병화가 주변의 글자들을 봤을 때 인비가 있어줘야지 일단은 힘이 좀 강해졌는데 인비가 있어요, 없어요? 인비도 없다, 그죠? 인비도 없고, 그럼 이 태양이 뭔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소명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를 할까, 이 병화는? 이 총 그 진짜 우리 우주의 사령관인데, 전 병화는 무조건 나무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어떤 이 농작물을 키워내야 되고 나무를 키워내는 게 내 소명인데 지금 키울 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봐주냐면 그냥 생각재화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키울 감목이라든가 을목이라도 있으면은 그 나무의 상황을 보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는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병화가 나무 키우는 사주가 아닐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재화로 가면 일단은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그냥 인비를 용신을 잡아주면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대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축으로, 인묘진으로, 사오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운은 되게 좋다, 그죠? 네. 딱 생각 재화로만 본다면은 이 인비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인비로 이렇게 쫙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분이 지금 이 과정이나 이 과정으로 갔을 때 좋았는지 나쁜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 제어로 봐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 사살을 우리가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운이 괜찮으셨어요, 이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친 관계라든가 배우자 관계 이런 건 논하지 말고 사회생활, 얘가 이 사람이 이제 바깥 생활을 했을 때는 어땠냐 이것만. 사회생활은 괜찮았어요. 이때 쭉 괜찮으셨죠? 언제부터냐면 이게 임목 대우가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그럼 25살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운이 좋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인비를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공부를 이때부터 지금 사실 이때 간목운이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자축으로 들어가서 관성이라 나쁘지는 않았네, 그죠? 그럼 공부도 어느 정도 잘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공부 잘했어요. 잘했죠? 일단 병화 자체를 띄워놨다는 자체가 사람이 어때? 똑똑해. 병화 일간 자체가 그냥 있는 존재감으로도 똑똑한데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이 식신이 굉장히 좋죠. 왜 좋은지 알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개수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나빠요. 그죠? 저 임수한테는 사실 정관이 별로 좋지를 않는다고 제가 항상 병화는 원래 정관은 개수인데 원래 우리가 항상 정관을 더 잘 쓰잖아, 그죠? 일간들이. 근데 이 병화만큼 정관을 잘 못 써요. 개수보다는 뭐가 좋다? 임수가 훨 낫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들어야지 이 병화가 강이 상향이 돼서 내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이 개수는 어떤 느낌이에요? 태양이 지금 옆에 뭐가 개수가 붙었다는 거는 그쵸? 비가 내리고 있는 격이잖아. 그러니까 저 병화가 힘이 있어 없어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저 병화가 볼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개수를 누가 잡아주고 있어요? 무토가 잡아주고 있었어. 이 무토가 딱 잡아주고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무게 이제 하라 그러죠, 하파. 그죠? 화로 변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사주는 지금 화를 만들어서 내한테 도움도 돼주고 이 사람이 지금 신약한 사주에 화가 들어와서 나쁘게서 좋겠어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 무토 하나 때문에 그냥 아주 사주가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토는 나한테 뭡니까? 십성으로? 식신이죠. 식신은 나한테 뭡니까? 나의 일자리도 되고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남자한테는 뭐 장모도 되고 그리고 바깥에 나왔을 때 내가 먹고 사는 어떤 기술 같은 나한테 어떤 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신 이 사람은 100만 불짜리인 거야. 자, 그러면 저 식신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기술자겠어요. 뭐 우리가 이게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사무직이냐 기술직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쪽이겠어요? 식신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그러니까 손기술을 잘 쓰든 뭐를 잘 쓰든 나는 기술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사주 속에 지금 어떤 그 오행이 신금이 되게 좀 강하죠. 여기도 신금이고 여기도 신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금들을 또 우리가 항상 직장이라는 귀신 속에 살 수도 있고 용신 속에서도 살 수 있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을 내가 추구하는 쪽에 내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귀신이 많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금이 어떻게 보면 귀신이죠. 자, 이 귀신 속에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술을 갖고 이 금을 만지는 쪽에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약간 기술직으로 내가 쇠붙이 만지는 쪽에 가서 살면은 어떻다?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뭐 어떤 쪽에 근무하고 있어요? 직장 안에 파트가 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네. 그쪽이라는 게 그런데 그 기술직. 근데 사무직으로 올라간 거죠. 사무직으로 바꿨다고? 예, 원래는 시험을- 기술직으로 있다가. 입사를 거기로 했는데 원래 기계 설계. 아, 그렇지. 기계 설비 이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났어. 기계 설비예요, 네. 그렇죠. 공대. 그렇지, 공대 출신이지. 네. 거기로 갔는데 음. 시험을 계속 봤는데 5번 1등을 한 거지. 그래서 사무실로 입사가 되버린 거죠. 아, 내근직으로 네. 그래서 야. 경영 지원에 있는 거죠. 경영자. 네. 음. 그런 쪽으로.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경영. 자,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이 사주 내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경영이라는 거 우리가 제가 사주 속에 목이라는 어떤 내가 키울 나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나무가 결국 내 부하 직원도 되고 내 자식도 되는 거고 뭐 선생님 같으면 제자도 되고 이런 학생들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사주 속에서는 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금의 어떤 글자들을 갖고 재주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경영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이 대운을 보면 이때부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목이 쫙 들어오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입도 들어가는 물론 요때는 이제 학령기 시즌이니까 그렇죠. 빼고 네. 그죠? 이맘때쯤 이 사람이 입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병인 대운이 너무 좋잖아. 저 병화 입장에서는 이 병인 대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병화도 좋지만 인목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주는 이런 쪽을 갖고 있었지만 기계 설비 공대 쪽이지만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목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태양이 뭐한다? 목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저렇게 경영자로 바꿔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재주가 많다 그죠 이분이. 거기서는 안 맞아요. 이 삼성 네. 병화는 대표적으로 제가 이 병화는 직장으로 따진다면은 삼성이고 학교로 따진다면 어디다 그랬어요? 서울대예요. 서울대급이야. 그러니까 저 병화를 잘 쓰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학교도 서울대하고 인연이 많고 내가 학사를 안 다녀도 석사 박사 할 때는 꼭 저쪽 가서 하더라고. 그리고 이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도 병화는 삼성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잘 쓰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저 LG하고 뭐 현대도 있잖아. 근데 꼭 삼성으로 들어가셔요. 저 병화 값을 하더라고, 그죠? 왜냐면 저 병화가 항상 제일 큰 거잖아. 어느 조직에 가도 내가 제일 큰 자리에 가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사권자 어떤 그 직함, 명함 이런 것도 강하지만은 이 사람이 첫 직장이 여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 계회가 이 사람한테 첫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직장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개수가 나쁜데 뭐가 잡아줘서? 무토가 잡아줘 버렸기 때문에 이 계회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첫 직장이 계회의 어떤 느낌인데 계회가 아주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간여지동을 나서 아주 튼튼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가장 튼튼한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삼성이지. 삼성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 삼성에 들어가서 그럼 이때부터 나무를 키우고 경영자적인 과정을 쭉 이까지는 괜찮죠. 임묘진까지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경영 과정에서 하여튼 임원까지 달고 나오셨죠. 그것까지는 못 갔어요. 임원 못 달았어요. 아, 이때에서 멈췄나? 55세까지. 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이 인사권이 이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까지는 거의 아니더라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급은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것 맞아요. 같아. 예. 왜냐면 이 계가 그러니까 이게 임수가 떠버렸으면은 완전 그 이사가 뭐라 그러지? 임원이 됐어. 근데 일단 개가 물론 무게를 잡아줘서 나쁘진 않았지만 일단 개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까지는 못 올라가도 대우는 그렇게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기토대운에서 나오겠죠. 저 왜 나왔겠습니까? 상관. 상관 때문에. 상관은 내 밥그릇을 깨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세운에서나 대운에서 일단 상관이 떠버리면은요 거의 100% 그만두고 나와. 그거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요맘때쯤에 회사를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죠? 자, 근데 현재 지금 아직은 기사 대운인데 이분이 작년에 개묘 대운에 다시 복직을 했어. 그죠? 자, 이 왜 하필이면 개묘 대운에 이 사람이 복직을 했을까요? 응? 복직했는 이유를 알겠을까요, 선생님들? 응? 일단은 이분한테 정관은 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수가 좋은 글자는 아닌데 이분한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관이고 밑에 해하고 묘가 뭘 하고 있어요? 해묘미 목을 하고 있죠. 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생화가 어떻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나마 목생화를 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비운이 이 사람한테 용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비가 들어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게 개수가 떠서 이제 저게 내 마음에는 좀 안 드는 자리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미 떠오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임수가 들어왔으면 아주 번듯한 자리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국으로 해서 나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내가 다시 명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인성운이 들어오거나 관운이 들어올 때는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한테 새로운 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복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갑진년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갑진은 이 사람한테 신자진 뭐 하고 있어요? 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자, 수도 만들어내지만은 진의 기문도 하고 있어. 이분이 지금 진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일지의 기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진이 여기 있었으면 완벽한 기문인데 이 사람은 어때? 양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기문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원래 이게 진이 들어오면서 어쨌거나 이 기문 역할을 또 하죠. 기문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수. 나한테는 직장 자리에서 기문이 들어왔죠. 자, 원래 이제 이 기문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한테는 신자진 수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수국하러 가면은 관살이 돼버린 거지, 이 사람한테는. 자, 저 병화가, 신약한 병화가 관살 운이 저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자리를 떠야 되는 거야.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이 생기는데, 이동.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관성운이 뜰 때는요,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은 변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은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내한테 만약에 그게 이로운 관성이면 어떻다? 좋은 쪽으로 가는 변수고, 만약에 조금 나한테 안 좋은 관성이다. 나한테 이제 관성이 귀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다? 나쁜 쪽으로 가는 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뭔가 변수가 원래 생겼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가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진의 기분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가는 거야, 얼떨결에.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출장 갈 일이 많다. 아니면은 멀리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진년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도 이 학년 기운에 진이 들어오면 제가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외국 유학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요맘때 진이 딱 들어오는 애들은요, 거의 그 진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분에 뭐 한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외국으로 잠깐 나갔다 오다든가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요 진대원에 지금 들어와서 이분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우디? 참 용신 찾아간다 그죠? 이 사람이 적도 부근이 좋겠어요? 저기 뭐 미국이나 유럽이 좋겠어? 따뜻한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사주는 요 밑에 지금 따뜻한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썰렁하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따뜻한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배우자를 만나도 따뜻한 사람을 원하게 돼 있고 나라를 내가 가더라도 어느 나라? 적도 부근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야 그럼 사우디로 가면 이분은 가는 방향은 너무 괜찮게 잘 선택했다 그죠? 근데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죠? 예, 이거는 진의 기문이 걸렸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땐 자의로 가는 게 아니거든. 자, 기문이 걸렸을 때는 타의로 가는 거예요. 내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원래 진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나한테 관운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떠나가야 되는 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진년이면 이 사람한테는 12신살로 무슨 운에 들어가요, 지금? 응? 하객에 들어간다, 그죠? 선생님 12신살 다 외우셨어요? 좀 아세요? 조금. 요게 신자진 신자진 합을 만들어 놓고 그죠? 신자진이면 사부터가 급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외우라고 항상 적어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사부터가 급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외워 나가시면 되니까 겁재, 천지, 연, 월, 망장, 반역, 해화, 진이 화에 떨어지죠. 그럼 화개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화개살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가는 발걸음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저 화개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화개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용어를 알고 계시나? 형님? 화려함을 덮는 오, 왜 이렇게 똑똑하셔? 화려함을 덮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나가는 것이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다 좀 고생은 하셔야 돼. 원래 화개살 운이 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은 뭡니까? 내년에 겁살 운이네, 그죠? 내년도 가면 이분은 또 경쟁자들한테 좀 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겁재로 가네 또, 그죠? 상호미가 이제 제살운에 들어가고. 가서 한 1, 2년 고생길이 조금 열렸다, 이분은. 그죠? 왜냐면 어쨌거나 저 겁살이 뜨고 제살이 뜨고 천살까지 제가 저번에 우리 신살론 할 때 좀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가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가서 조금 고생은 하시겠다. 하지만 대운이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대운에 있죠. 자, 저 사가 이분이 사신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운에서. 그리고 아까 사가 뭐 겁살 대운이죠. 대운은 지금 겁살 대운이죠. 대운은 겁살 대운에 있고 해운은 화개살 운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간다면은 이 대운 속에는 겁살이라는 저 자체가 내 거를 많이 좀 뺏기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한테 내가 뭔가 조금 치이고 뺏기고 하는 경향은 계속 아까 세운으로 봐도 아까 이 병원형까지도 조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운들은 좀 섞여 있는데 그리고 이 산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100% 불이 아니다. 그죠? 이게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사유축으로 갈 수도 있고 사오미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써먹기가 좀 쉽지 않은 글자란 말이에요. 사운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신 뭘 하고 있습니까? 응? 사신 합수도 되고 사신 형도 되고
자, 이게 형운이 오면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 많을까 나쁜 일이 많을까? 이분 자체는 조금 힘들어. 이게 형이 지금 계속 하고 들어오는데 이 형이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죠. 재성이면은 내 일자리가 되는 거죠. 나의 활동 무대도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일하는 자리도 되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자리가. 꼭 우리가 관만 저 일자리가 아닙니다. 재성도 가끔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서 뭐가 들어왔다? 사실 형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는 시끄러운 일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서울이면 공사장 쪽인 거죠. 건설 쪽 그쪽이잖아요. 그죠?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형이 자꾸 생긴다는 건 관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약간 사고수 같은 게 항상 좀 따라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약간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기질이 좀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특히 겁살, 제살까지는 제살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그 재앙제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살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제살은 지금 5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연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병원연이 제살운이잖아. 하지만 세운으로 본다면 저 사람한테는 이 병호가 좋아요, 나빠요? 인비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죠. 좋은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제살이 들어올 때는 좀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힘들겠어? 이 해에 병화하고 병화니까 지금 비견이잖아요. 같은 동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럴 일들이 요 병원연에 좀 생길 수 있다. 제살운이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걸리고요. 요 해만 잘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무난해 보입니다. 무난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얼추 이 대운을 넘어가서 65세가 되겠죠. 자, 이 경호 대운에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 5가 또 제살이죠. 제살 대운이 또 들어와 버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오미로 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그 생극 제어를 한번 본다면은 또 이때 또 내가 나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병화가 지금 봄,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을 지나온다는 거는 저 태양이 할 일은 많아.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일은 적겠어, 많겠어요? 일은 엄청 많은 거야. 일은 많은데 하는 일들이 조금 나한테 늘 사신형을 하고 있고 제살을 갖고 있고 이 제살 운 중에서도 제가 같이 뭐가 겹치면 아주 안 좋다 그랬어요. 그치. 선생님 공부 복습을 억수로 많이 하는구나. 지난 거를 너무 기억을 잘 하시는데. 자, 항상 제살 운이 올 때는요, 제가 딱 하나 당구장 표시해 놓으라는 게 있었잖아요. 망신살. 제살 대운에 들어왔거들랑 꼭 망신살이 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큰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정치 쪽에 있다거나 권력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옥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살 망신이 같이 와버리는 해는 아주 그래서 상거로워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고위직에 있을수록 문제는 더 생깁니다. 아니, 저 밑에 있는 분들은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이게 망신이 뭡니까? 대외적으로 내가 망신당할 일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TV 나온단 말이에요. TV 나옵니다. TV 나오실 정도로 자리에 계시나요? 자, 그 정도 아니면은 상관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이 저 병화들은 그리고 사람들 입에 잘 오르내려요. 저 일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병화를 잘 쓰고 있는 분이라든가 병화 일간들은요, 병화가 눈이 잘 떠요, 안 떠요? 잘 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해. 저 병화들은 그래서 가다가도 길 가다가도 그 뭐지? 잘 마주쳐요. 아는 사람하고 저는 평생 가도 잘 안 마주치거든요. 근데 특히 병신 일주가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면 꼭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딜 가도 희한하게 외국 가서도 마주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그만큼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인데다가 이런 제살 대운에 지금 그죠?
망신살, 세운이 겹쳐지는 해는 그 해가 언젠지를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해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 우리가 10년 동안 내내 긴장하고 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 사오미 자체는 여름을 지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 병화가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내가 뭔가 대외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어떤 성과를 내는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때까지는 얼마든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운이죠. 그렇죠, 그죠? 자, 이분이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는지 참 조금 더 봐주자고요. 이분이 원래 이 편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인성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문서운이죠. 자, 이 문서운도 이 사람은 지금 원래는 문서가 을목이 정인이 되는 거고 간목은 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편인이 좋겠어요? 저 정인이 좋겠어요? 편인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저 병화일간들은 간목이 더 좋거든. 그럼 원래 이런 문서운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 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진해 기문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귀신이 홀리듯이 나가는 거야. 나가는, 뭐, 매매를 하려면은 귀신이 홀리듯이 나가고, 아니, 사는 것도 내가 귀신이 홀린 듯이 내가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 문서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간목이 뜰 때인데, 간목이 뜨는 달이 지금 언제? 지금 무진달이죠. 10월달. 응? 10월달인가요? 갑이 뜨는 달이? 갑이 뜨는 달도 괜찮고, 경, 신, 임, 걔는 안 되고. 야, 근데 좀 어렵겠는데? 뭐 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위에 지금 떠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간목 올 때가 사실 가장 좋거든요. 저 병원들은, 그죠? 근데 그게 조금 늦게 온단 말이죠. 이게 갑술날은 좋지. 갑술이 10월이에요. 10월이에요? 몇 월 달에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10월에 나갔잖아요. 10월에 나가는데 거의 그냥 다 와가지고 달랑달랑 할 때 계약이 될 것 같으신데요? 응? 근데 방법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진해 기문 두를 때는요, 기문살이 들어오는 해는요, 아까 제가 소리 소문 없이 귀신이 홀린 듯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매매할 때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말하고 나야 돼. 말하지 말고 있다가 탁 내놔버리고 그냥 얼떨결에 탁 성사시키는 이런 구조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나마 그럼 이 사람이 갑술대원까지 안 가려면은 어떻게 내놔야 되겠어요? 좀 낮춰서 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4천. 원래 집이 얼마인데요, 지금? 지금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3억 2천에 내놨다가 네. 지금 3억 8천에 내놨어요. 38,000원. 38이네, 38. 38 목으로 잘 내놓긴 하셨네. 실수 지금 38 목으로 잘 내놓긴 하셨어요. 그럼 무진, 기사, 경호, 경호달? 병원에 6월달. 그러니까 6월달 정도면은 내가 6월까지 마무리 시켜보려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문서운을 봐도 좋은데, 그죠? 제가 뜨는 달이 언젠지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죠. 때문에 6월달. 응? 6월달. 자, 오미달이 그나마 좀 좋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네. 근데 신은 안 돼. 신은 저 병아들한테는 아주 상그럽다고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신은 병신합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나마 이 경호달이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저 편제 뜨는 운이 지금 이 경호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팔면 돈이 생겨 안 생겨요?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경호달에 약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언제 간다? 갑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운으로 본다면 상반기가 나요? 하반기가 나요? 사실 상반기가 더 낫잖아. 임묘진 사오미로 갈 때 저 병화는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가 된다는 거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인성운이 좋을 때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용신달도 괜찮아요.
나가 정말 잘 쓰는 그 용신의 글자가 들어오는 달이 있죠. 그런 달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달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재성이 좋을 때, 목돈 생기는 편재운이 들 때는요, 그 집을 팔아서 내가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운 같은 거는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보고 말하기는 조금 약해. 이게 왜냐면 집은 우리가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나라 운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막 우리가 오락가락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이 문서운 하나만 갖고 우리가 찍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게 좀 틀려. 한 번씩 틀리더라고. 그러면 뭐도 본다? 재운도 드는 거 보고, 그리고 용신이 되냐 안 되냐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걸 이제 다 접목을 시켰을 때 제일 괜찮은 달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그렇게 따졌을 때 이분은 지금 경호달이 그나마 제일 낫다. 그래서 경호달은 무조건 그냥 순식간에 팔아 해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돈도 좀 낮춰야 되는데 38 목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게 숫자가 내하고 인연이 있는 숫자란 말이죠, 그죠? 이거 선생님이 낮춰놓으셨나? 역시 공부하신 느낌이 나네. 37도 괜찮아. 근데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아 느낌. 요거 한 개만 더 낮추면 1,000만 원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될 것 같아. 바로 되지. 그러니까 3억 8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더 내려가요. 7도 되잖아. 7은 이치를 하니까 어쨌거나 아저씨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딱 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지. 왔는데 1,000만 원 더 내려주겠다. 지금 5억에서 저기 계속 내리는 거야. 5억이었는데 야 너무 많이 내렸다. 어딘데 그렇게 내렸어? 보통 다 올라가지 않나? 그렇지 않아. 내가 운이 안 맞아. 근데 운은 있어요. 운은 되기는 합니다. 편인 운이라도 이 사주는 편인을 어쨌거나 간목을 잘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원래 인성운이 뜨는 건 맞는데 제 말 아까 얘기했잖아. 갑술 달이 제일 좋다니까. 이 달은 내가 손해 안 보고 팔 수도 있지. 그렇게 안 낮추고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원래 기운이 뜨는 해는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딱딱딱딱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빨리 팔아 해치워야 돼. 순식간에. 소문 내면 안 돼, 이거는, 지네는. 기분 뜨는 해는. 그럼 마가 많이 낀다 그래야 되나? 막 괜히 다 돼가는데 마지막에 안 되고 뭐 뻐그러지고 이런 거 있죠? 저 기분 드는 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가 드는 해도 그렇고, 평충파에 할 때 우리가 파가 낄 때도 그래요.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였죠, 선생님? 매매. 일단 매매는 제가 봤을 때 이때가 좋은데 이제 시간이 급하시다고 하니까 그죠? 이때 아니라면 이때 가야 되는데, 하여튼 1,000만 원만 더 낮춰서 내보세요. 이건 오셨을 때 해야 될 때 무조건 내리지 마시고 사람 보고 이제 대화하면서 1,000만 원 내려준다고 딱 얘기하시면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운이 참 이렇게 좋기도 쉽지 않다, 그죠? 어쨌든 인묘지 사오미로 갔다는 거는 저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사주지. 이민 가서 있는 것도 괜찮나요? 이민 갔을 때 네. 아까 얘기했던 적도 부분이라면 괜찮다고. 그리고 이분이 말년에 뭐 합니까 지금? 진이라는 글자가 말년에 붙어 있죠. 네. 이게 진이 어느 글자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초년에 나간다, 중년에 나간다, 말년에 나간다 이것도 됩니다. 근데 저 진이라는 글자는 하여튼 외국하고 인연이 많은 글자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말년에 있죠. 말년에 있다 보니까 이분은 말년에 내가 어디 가서 산다? 외국 나가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리고 이분이 부부 생활이 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또 아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밑에 글자들이 전부 다 차가운 글자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부부 관계가 일단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사주 자체가 이 신금이 일단 나는 재성이 2개나 떠버렸죠, 그죠? 저 재성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와이프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좀 떨어져 사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말년에 이 사람이 지금 진을 나눴기 때문에 외국 생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게 임진은 나한테 수국화 화생토니까 이게 나한테 직장도 되고 그런 자리죠. 관성이니까 그죠? 저 관성이 되게 좋잖아. 그 말년 직장도 아주 좋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처음 직장은 기회가 되는 거고 말년 직장은 뭐가 된다? 임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그 좋은 직장에서 계속 잘 나가는 구조지.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세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년에 나가서 사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계획도 좋았지만 임신도 참 좋다 그죠? 근데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 여자 관계는 감당이 안 될 뿐더러 여자 보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서워 이분은. 좀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빠져 여자분들만 보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져 이 신금들만 보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물론 이 우리 선생님하고 재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신금을 봐도 되지만 이 진 속에 있는 개수가 또 나한테 아니구나 참 이 신금이 나한테는 이제 그 여자잖아요 그죠 편제니까 그죠 이 편제를 보고 헤어지고 이 편제를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신자진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편관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 그죠 이게 뭐 전부 다 한 편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다 돌아가서 이거 완전 관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에 묻혀서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일에 묻혀 살아야 된다고. 관에 묻혀서 살아야 된다고. 말년으로 갈수록. 일밖에 모르지 저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자도 감당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말년에 보는 분은 어쨌든 이 신금도 되지만 임진의 모습도 되거든요. 내가 재혼하셨으면 이 임진의 이게 내 여자 모습도 된단 말이에요. 임진 개강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되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 저 사람은. 부인이 다가올까 봐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뭐하고 산다?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일, 말년으로 갈수록 일. 하지만 자기는 참 좋은 자리다, 그죠? 개의 직장도 좋고 임진 직장도 좋아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 뭐 그걸로 내가 명예를 더 높이겠다는데 명예는 좋잖아. 저 임수가 말년에 임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광희상향 해주고 있는 글자잖아요, 저 임수가. 그러니까 명예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죠, 저런 사람들은. 말년까지 내가 명예 지키면서 살겠다. 그거는 참 좋은데 배우자 자리는 약하다. 그거 하나 흡이다, 그죠? 근데 이제 이때쯤 오면은 75세 되면 그만두겠네, 그죠? 저 병신으로 잡혀버렸잖아, 그죠? 저 병하다 이제 힘을 잃어버렸죠. 74세까지는 돈은 열심히 갖다 주시겠네. 궁금하신 거? 그러게 그것 때문에 하여튼 경호달에 열심히 좀 그거 해갖고요. 얼른 팔아 해치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예, 안 그러면 이제 갑술까지 가야 돼. 다른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어요? 해중의 간목은 어떻게? 해중의 간목 저 사주 못 써요 잘. 이 옆에 신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해중의 간목은요 옆에 따뜻한 글자가 있었을 때는 그 간목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오가 있든 그죠? 미가 있든 그죠? 사가 있든 그랑 그죠? 이런 글자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저 간목 역할을 참 잘해주는 거예요. 이분 모친의 덕이 그다지 없었어요. 아예 없어. 없었죠. 왜냐면
이 감목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마 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해중에는 퉁퉁 불어있는 나무인데 통나무가 내 어머니인데 무슨 역할을 해주겠어. 어머니 덕은 없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여기 태어나자부터 몰라 갑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릴 때 고생을 엄청 했어요. 갑자 얼추까지는 이 사람 고생 엄청 한 사람이 되니까. 어릴 때. 이 갑이 일찍 이렇게 떠와 버리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 해야 돼? 소녀 가장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막 많은데도 막내인데도 고생 엄청 돼. 그러니까 이게 갑을 띄운 자체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맞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내 뭐 둘째 이거 상관없어. 이 운시에서 내가 일단 갑을 뗐다, 병을 뗐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은 평생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공망은 뭔가요, 저 사람이? 진사가 공망이네. 근데 형제하고도 인연이 없잖아. 형제 공망이잖아, 그죠? 형제하고도 공망이 져버렸기 때문에 내 형제하고도 별 볼 일 없고 어머니도 역할을 못하고 그럼 저 사주는 오로지 이거 하고 이거 직장하고 내 기술 갖고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문제, 명예를 더 높이는 문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네 뭐 이런 거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셔요. 자식도 네. 자, 이 자식이 이봐요. 전부 다 관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저거는 관살이잖아. 우리가 관이 적당히 있을 때 관이라고 하지. 저게 너무 많아 버리면 뭐라 그래? 관살이라 그러잖아요. 관살이 돼 버렸는데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나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자식을 끼고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못 끼고 삽니다. 여기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안 살죠. 같이 살 수가 없다니까. 구조가. 전부 관살이잖아 이거.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을 낳고 여기도 부부가 전처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컸다. 언제 헤어졌대요 이 전처랑? 46세? 그때 무진대 요 진대운에 했구나. 46세면 11년 전이야. 11년 전이면은 인진 45세. 신묘원 정도 되는데 이때 헤어졌나 보다. 경인년이나 그죠? 경인년이나 신묘운에 헤어졌어요 이분은. 이때가 더 가까울 수도 인신충으로 깨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경인년에 이분은 부부가 처음에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하고는 인연이 일단은 없는 사주, 그죠? 남자는 그래서 일단 처자식하고 인연이 되려면 뭐부터 조건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재관. 재관을 잘 쓰려면 우리가 쟤는 여자고 관은 자식이잖아. 남자가 재관을 잘 쓰려면 일단 뭐부터 대고 봐야 돼요? 신강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일단 내 일간이 안 신강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격국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재관은 일단은 감당하려면 무조건 내가 신강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성이 하나 없는 게 큰 흠인 거지, 그죠? 근데 다행히 대운이 인성운으로 쫙 가져갔고 그나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이 사람은 그죠? 그런 약간의 애달픔이 좀 있죠. 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늘 엄마에 대한 정이 그립다니까. 일찍 혹시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일찍은 안 돌아가셨어요. 아 계시는데도 아니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45세 때. 이 진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그때 아주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이게 물바다로 변하잖아요. 신자진은 그죠? 그때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자진으로 전부 돌아가 버리면서 하여튼 이게 사람들 병거가 있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다 진술충리에서 와. 이 대운이 거의 이 대운에서 그냥 바뀌어진다고 보여요. 인생의 다 터닝 포인트가 다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운을 쭉 뽑아보면은 진술충리가 한 2번 정도는 다 들어오죠. 그럼 그 운에 거의 대부분 다 변해.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돈도 있다가 나가고 그런 상황들 다 이 과정들이에요. 이 진대운에 가서도 이 사람이 충은 안 해서 그래도 괜찮네. 이게 이제 충하는 운이 뭐가 들어오면은 계고가 되면은 누구 하나 육친이 죽었겠지 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충하는 술이라는 글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이 와도 술만 없으면 계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육친의 병고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물의 흐름이 그냥 관살이 좀 강해져서 내가 더 약해졌다는 이것만 이제 있지. 우리가 육친의 병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남편이 죽고 와이프가 죽고 뭐 엄마가 죽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고되었을 때 충하는 계고가 돼서 이게 진대운이면 술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술이 있는데 여기 진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충 중에서 어떤 충이 제일 강할까요? 진술충입니다. 진술충은 그래서 좀 무서워. 우리가 얘네들 4개가 전부 다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고를 하더라도 이 진하고 술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술이 하나 있다. 근데 진년이 오면 좀 긴장하고 계셔야 되고 또 진이 있는데 술년이 왔다. 그럼 또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가장 우리가 이런 운이 왔을 때 넘어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하고 기도. 그냥 그거 2개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네. 마칠까요?